네, 안녕하세요. YBM 파워토익 박혜영 강사입니다. 8-7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은 실제 시험에서 10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7번서부터 175번까지 세팅이 됩니다. 보통 두 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포진이 되고 보시다시피 첫 번째 지문은 상대적으로 간편한 길이의 지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글의 속성이 상단에 항상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글의 속성은 쿠폰입니다. 문제는 두 문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제목이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AMS라고 써져 있고요. Encounter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라고 써져 있는데 과학 및 기술 이런 것과의 encounters, 조우와 만남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3 금액이 써져 있고 off가 금액 뒤에 붙으면 그 금액만큼 할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3 of the price of one admission. one이라는 의미는 숫자 1이죠. 그러니까 한 명당 혹은 하나의 입장당 $3가 할인. 부재죠. 그리고 써져 있는 내용을 봤을 때 present this coupon 명령문 타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쿠폰을 제시해 주세요. AMS에서 이 쿠폰을 제시해 주시고 receive 받으세요. $3 off one general admission ticket. general이라는 표현 자체는 티켓하고 같이 사용하게 됐을 때 일반석의 의미를 갖습니다. limit one per household. household는 하나의 가구, 가정의 느낌이 있다 보니 한 가족당 한 장으로 제한이 됩니다. Coupon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s. 다른 특별한 제한이나 제공되는 가격의 할인가와 같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가 없고 무엇을 포함하는 오퍼들이냐면 including group rates, 그룹가라든지 아니면 senior discount tickets.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가의 티켓과는 혼용이 되지 않습니다. valid,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티켓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valid for all permanent exhibits. 기본적으로 permanent는 영구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전시회나 장소, 기관 같은 어휘 앞에 붙을 때는 상설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설 전시회 및 galleries에 쓸 수 있는 유효한 티켓입니다. not valid for featured exhibits. featured는 약간 특별 전시회의 의미를 담았을 걸로 보이고 planetarium, 천문학, 우주학에 관련된 천문학 이런 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이제 부재적으로 시간 안내 나오고 있고요. regular hours, 정규 시간대 화요일에서 일요일 그리고 9시에서 5시. summer hours라고 하는 것은 여름 특별한 계절의 학기 그 절기상의 시간대, 운영 시간대는 날짜는 일단 6월 10일에서 9월 5일을 여름 절기의 시간대로 언급을 하는데 이때는 open every day.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의미상 Monday, 월요일이 추가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매일 9시에서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간단한 지문을 읽고 나서 두 문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 제목에 있었던 단어를 그대로 넣은 AMS가 무엇일 것 같은가?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읽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는 뮤지엄, 박물관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됩니다.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수리시설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혀 읽은 바가 없는 정보고 electronic store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되겠습니다.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energy provider이니까 에너지 공급업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전혀 맥락에 노출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AMS during the summer 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과 그 절기, 그 기간 동안에 AMS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it closes earlier. 문을 닫는 시간이 좀 더 일찍 닫힌다. 어떤 때보다 다른 기간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간대를 봤을 때는 더 기한이 연장되고 시간을 널리 더 길게 운영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later time, opens at a later time인데요. until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at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까지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늦은 시간대에 문을 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똑같은 시간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it is open on extra day. extra는 추가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더 오픈이 된다.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해서 월요일이 추가됐으니까 정답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기 D 같은 경우에 it is closed for special events라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8-7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araphrase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or permanent exhibits 뒤쪽에 featured exhibits라는 표현이 가로 안에 부가 정보로 있었죠. featured가 특별한이란 뜻이 있다 보니 special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이벤트에 이 쿠폰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이런 용도로는 문이 닫혀진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에서 150번 역시 두 문제를 담고 있고 글의 속성은 이메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전에 이메일의 속성에 맞춰 발수신자 정보와 글 쓴 날짜, 제목이 상단에 놓여지게 되는데 제목은 Archival Site라는 제목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글 쓴 날짜는 7월 6일 목요일 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글을 받는 사람의 성, 이름이 마스터슨이라는 사람을 호칭하면서 글이 시작이 되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길이의 초반부 지문입니다. 본인을 소개하게 되면서 발신자의 이름은 로렌스 프로스트라고 하단에 써져 있고 I'm a residential architect. 주택 관련한 건축 일을 하는 건축가이자 동시에 나는 프리랜스 라이터. 프리랜스 작가이다. 나는 자기소개와 함께 나는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연결이 첫 문장이 되고 자 이제 첫 문장 서론 뒤쪽에 부제 문장으로서 Like so many of your archival.net 블로그 포스트 포스트라고 하는 어휘는 동사일 때는 게재하다의 뜻이 있으나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포스팅이 된 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다른 당신의 귀하의 archival.net 블로그에 있는 다른 여러 게재된 글들과 like 마찬가지로 your latest one 최신에 게재하신 글 about creating architectural blueprints 건축 관련 청사진을 만드는 것에 관한 당신의 최근 게재글도 is full of, be full of, 가득 차 있더군요. tips, 아주 좋은 조언들과 팁의 내용을 담고 있더군요. 그 팁들이 어떤 팁이냐면 immediately be put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는 같이 한꺼번에 붙여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거나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Your site is an incredibly useful resource. 여기서 resource는 광물 같은 자원보다는 이런 출처, 이런 재료의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사이트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도 useful,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고 particularly, 특히나 aspiring 이라는 어휘는 이제 이러고자 하는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그래서 architect를 꿈꾸는 사람들 meet those 역시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new to the profession 이 직업 다른 말로 바로 앞에 나왔던 어휘 architecture를 받아주고 architects를 받아줬겠죠. 그러면서 이런 전문 직종 건축가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끝에 쪽에 결론 부분으로 내용이 전환되면서 I've written for other publications 다른 출간물들에 제가 글을 조금 써왔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issues 어떠한 쟁점이나 사안들에 관한 글을 많이 써왔는데 무엇과 관련된 사안들이냐면 architects early in their careers. early in their careers는 말 그대로 초기, 경력 초기에 교육의 초기 architect들에 관련된 글을 굉장히 제가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조예가 깊습니다. Would you allow me? 제가 되게끔 해주시겠습니까? contribute라는 어휘가 나왔는데요. contribute는 기부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꼭 어딘가에 기여와 헌신에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게스트, 손님용 게시글을 손님 게스트 자격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시글을 기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There are some ideas I could develop 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develop는 개발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상 전개해 나가다, 풀어나가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부제를 담은 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글로 쓰고 싶은 ideas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ideas로 써져 있는 것이 Finding Mentors in Architecture, 두 번째로 써져 있는 것이 Steps for Learning Design Software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Mr. Frost suggest he likes about archival.net. archival.net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A, B, C, D 보기 중에서 보기 뒤에 있는 drawing tools. 그림 그리기 도구 모음. 전혀 우리가 읽은 적이 없는 정보. 그리고 architect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이들에 관련된 이들이 directory는 전화번호부나 목록부의 뜻이에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interactive. 뭔가 호환이 되거나 교류가 가능하거나 대화형을 갖춘 기능들
언급된 바 없습니다. 보기 A, informative content. content는 글이나 어떤 것의 내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informative는 굉장히 유익한이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paraphrasing, 단어가 재표현이 되는 part 7의 특성에 맞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상단 부분에 팁스가 굉장히 많다. incredibly하게 useful한 resource다. 여기서 useful의 의미를 가장 비슷하게 담아낸 어휘가 informative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답을 A로 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Mr. Frost가 이메일에 무엇을 열거하고 적었는가? 리스트는 동사로도 사용을 할 때 동사일 때 리스트는 열거하다, 적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를 봤을 때 보기 A의 articles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글의 느낌도 있는데 그 글의 느낌도 있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만의 사이트에 올린 글이라는 판단은 맞지 않기 때문에 A는 오답으로 소거하게 됩니다.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post, 역시 명사일 때 게재의 글이라는 느낌이 있으나 자신이 아주 즐겨본 마스터슨이라는 사람에 의한 글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었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상에서 자기가 알아차리고 알게 되고 발견한 여러 문제점들.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된 바 없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 topics that he would like to write about. write about 역시 write about의 표현은 제가 봤을 땐 여기 하단 쪽에서 contribute.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ntribute, 기고하다의 의미에서 변질돼서 paraphrase 된 것으로 보이고 topics라고 하는 것이 밑에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나왔던 내가 쓰고 싶은, 내가 담아내고 싶은 글에 대한 ideas라는 단어가 topics. 주제로 약간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비슷한 맥락을 유지함으로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151에서 152번 넘어가고요. 151에서 152번 역시 두 문제로 구성된 간단한 단일 지문. 글의 속성은 항상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스케줄, 일정표입니다. 일정표에 맞춰서 보시다시피 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 표보다 더 정확한 글의 내용을 유발하는 상단 쪽에 정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Peter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나서 Here's my tentative schedule for Monday. 월요일용 가한 임시 스케줄이다. Please check with these colleagues. 내가 이제 얘기하는 이 동료들과 같이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To confirm. 이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nnie라는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Annie가 everything, 모든 것을 준비해 줬습니다. For my stay in sunny, 이 화창하고 아주 날씨가 좋은 고유 명사가 등장했죠. Samira bed에서 내가 stay, 숙박하고 머무를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습니다. Annie라는 사람이 I certainly will not miss the weather here. 여기 날씨는 정말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날씨 얘기가 들어가고 My speech for the Samira Bed Awards banquet. 자, 다시 앞에 단어가 철자가 대문자로 기재가 되는 행사명이 나오면서 똑같이 Samira Bed라는 장소를 받아친 후 Awards Banquet, 시상식 연회라는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시상식 연회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Finalized. I will return to the office on Thursday. 목요일 날 이 행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날짜로 표현하면 2월 15일 날에 If possible, 가능하다면 please avoid making any appointments for the end of the week. 이번 주 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정도 나한테 잡지 마세요. As I plan to focus on the Zordanas project에 돌아가는 대로 아주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므로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소니아 발로를 위한 일정이 쫙 써져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미라 베드에서 미스 발로 씨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기 A의 take a vacation.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휴가를 갖게 된다. 보기 B에 있는 경우에 트레이닝 세션은 직무든 무엇이든 어떠한 제반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자기가 진행하고 실시한다.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special dinner. 특별한 저녁 식사, 저녁 자리에 참석한다. 보기 D, important client. 아주 중요한 고객을 한 명 만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사미라 베드라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찾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언급됐던 새로운 고유명사가 awards banquet이었고 awards banquet에서 banquet은 뭔가 성대한 만찬적인 느낌의 식사가 가미될 수 있는 연회란 뜻입니다. 교육에 banquet이란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옮겨 써진 것은 없으나 banquet이 담고 있는 어휘의 스타일 자체가 special dinner 의 의미를 갖게 되다 보니 정답은 C로 가게 됩니다. 역시 단어가 패러프레이즈가 됐죠. 두 번째 문제, who will most likely
discuss a new idea. 질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논할 것인가 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스케줄표에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등장을 했었고 부서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한 사람 이름들 중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인 에반 웡이라는 사람은 breakfast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인 나스린이라는 사람, 나스린 아크타르라는 사람은 financial update에 관련된 phone conference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인 알리아 태프라는 사람은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status, 현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 부분 미치 카라는 사람이 proposal 미팅을 하는데 facility에 관련된 제안 회의를 하는데 new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새로운 내용의 개념과 생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은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D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153에서 154번 넘어가겠습니다. text message chain이라는 그런 단어를 부제에 담고 있죠. 글의 속성이 text message chain 됐다는 건 말 그대로 보통 2인 정도의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같이 엮어준 내용입니다. 두 문제가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먼저 대화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 사람들의 성을 먼저 구별해 보면 팔로모라는 사람과 제넷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요. 자, 첫 번째로 2시 04분에 대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의 말을 보면 Are you still at the farm?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지금 여전히 농장에 있나요? I haven't made a shelter. shelter은 보호소와 안식처의 느낌도 있지만 물건에다가 혹은 장비에다가 shelt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식처보다는 말 그대로 보관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쉘터를 만들지 못했어요. 무엇을 위한 쉘터냐면 우리 새로운 트랙터기를 넣을 곳이 필요한데 새로운 트랙터기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And rain has been forecast for today.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네요. 라는 날씨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받아서 이제 대화를 완성하는 문자 답변을 보죠. I'm still here. 여전히 여기 있다. 라는 말과 함께 It looks like it might rain any minute 라는 표현을 썼는데 any minute는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아주 금방이라도 코앞에 닥친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말 금방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n you find a tarp to cover it? tarp라고 하는 것은 비를 막아줄 수 있거나 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부직포나 포대 혹은 방수포 정도 될 겁니다. 이 단어를 모르셨더라도 cover, 덮개라는 의미가 뒤에 서브가 되고 있죠. 뭔가 덮을 만한 tarp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I couldn't find a spare one in the shed. shed라는 어휘도 여러 뜻이 있겠지만 명사로 사용할 때 창고나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구역 정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여분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찾았어요. 라고 해석이 되고 There's a large black tarp. 굉장히 까만색의 큰 tarp는 있는데 그거는 hay bales를 커버링하던 거라서 hay라고 하는 어휘는 건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 같은 거. 그리고 bales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더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건초 더미를 덮는 블랙 색상의 큰 tarp는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트랙터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비를 안 맞게 덮어놓을 용의 tarp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그 밑에 That one needs to stay there. 그거는 그냥 거기에 두세요. 그거는 건초더미 덮을 용으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Could you search the barn? barn이라고 하는 어휘는 헛간입니다. 헛간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요. 헛간을 좀 그럼 찾아봐 주겠어요? 라고 했을 때 Okay, I found a tarp. 드디어 찾았다고 하죠. 그런데 But it's quite dirty. 지금 뭐가 많이 묻어 있고 좀 더러운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That's fine. 괜찮다고 하죠. I'd rather clean the tractor than 이라는 표현과 rather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rather than은 한 번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than 뒤에 있는 것 하느니 차라리 than 앞에 것을 하겠다. 라는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트랙터를 청소하는 게 낫겠어. 무엇보다 let it get drenched by the rain 이라고 했는데 drench는 흠뻑 적셔지다. 그냥 방수포도 안 덮고 둬가지고 비에 의해서 완전 흠뻑 젖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 지저분한 상태의 방수포라도 일단은 덮어놓고 나중에 트랙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낫겠어. 이런 의미의 대화로 마무리가 됐죠. 첫 번째 문제, 팔로모 씨가 제넷 씨한테 무엇을 요청하는가? 라는 얘기죠. 보기 A, 장비 하나를 protect, 보호를 좀 해줘라. 보기 B, 날씨 예보를 확인 좀 해줘라. 보기 C, put some tools, 어떤 연장이나 도구 몇 개를 shed,
보관소나 창고에 좀 놔줘라. 보기 D. Move some hay bales. 건초더미를 좀 다른 데로 옮겨줘라 라고 표현이 되죠. 자, 앞에 쪽에 포진된 동사 원형의 형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비가 와서 트랙터기, 새로운 트랙터기가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트랙터기를 보관하고 덮개로 덮어두려고 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는 다른 말로 트랙터기, equipment, 장비 하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됐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게 되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shed라는 단어도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그 shed 안에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된 여러 도구들을 넣어줘라 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A로 가야 하고요. 채팅, discussion, chat discussion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text message chain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입니다.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특정 시각을 노출을 시키고 이 시각에 이러한 말을 한 화자의 속내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지문에서 이 시간의 정보와 함께 지문을 단어를 찾게 되죠, 우리가. 근데 찾았을 때 that's fine 이라는 말이 있었고 바로 뒤에 rather than 이하의 구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앞사람 말이 dirty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받아치면서 정답으로 대답이 나온 형태에서 뒤에 서브 문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데요. 건초 더미 위에 놓였던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 방수포가요. 괜찮아. 그걸 일단 쓰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단은 나는 차라리 비에 젖게 하느니 이 트랙터기를 조금 지저분한 상태지만 이거로 덮어놓고 나중에 트랙터기를 청소하겠다. 라고 얘기한 과정에서 들어갔던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봤을 때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랙터기가 깨끗해서 기쁘다 라고 와전이 되어져 있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헛간을 좀 살펴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되고요.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dirt, 오물이나 먼지, 더러운 것이 묻었다 라는 의미의 dirty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대로 단어가 파생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이게 비에 젖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게 되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제네 씨가 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초과 근무나 늦게까지 일한다는 언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155에서 157번 문항수가 3문제로 늘어난 상태이고 글의 속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아티클입니다. 기사글입니다. 신문 기사와 같은 느낌의 글이겠죠. 자, 문제 3문제를 읽기 전에 먼저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Are poised for growth라는 어휘가 나왔는데 growth는 성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poised for 이라는 어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ready for 하고 비슷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lma라고 하는 기업이 성장을 위한 준비를 갖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This month, 이번 달이 has seen a huge jump in sales. 매출이나 판매치, 매출에서 큰 점프를 봤다는 건 되게 많이 향상이 됐다는 얘기죠. 매출이 많이 증가된 걸 경험한 달이에요. 무엇에 대한 매출이냐면 Condor PX 고유명사 나오죠. 콘돌 PX 브랜드의 wheat, 밀이죠. 밀. 곡식 중에 밀. seed, 씨앗 같은 느낌이 있죠. 아르헨티나, 장소명이죠. 국가 아르헨티나 그 지역에서의 콘돌 PX 브랜드 wheat, seed의 판매량, 그 sales,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Last year, 작년에 across much of this nation, 이 nation이라고 할 때 this nation, 아르헨티나를 받아쳤을 거고요. 아르헨티나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there were above average temperatures. average는 평균이죠. 여기 평균적인 온도를 above, 웃돈다는 얘기는 굉장히 덥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고 그리고 또 동시에 below average rainfall. rainfall은 강수량인데 below average는 평균을 밑도는 강수량이죠. 결국에 비는 조금 오고 날씨는 더웠던 거죠. 이런 날씨였는데 causing fields,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유발한 것이 fields to yield. yield는 생산하다. 뭔가를 산출하다, 생산하다. sharply less wheat overall. 전반적으로 이러한 날씨로 인해서 그 밀에 대한 생산량이 많이 좀 떨어졌었죠. But despite the adverse weather conditions, 그렇지만 이렇게 재배나 작물 경작에 아주 adverse, 불리한 날씨 상황에도 불구하고 Condor PX의 wheat는 굉장히 잘 해냈어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라는 의미로 comparatively well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comparatively는 비교의 느낌이 아니라 비교적이고요. 말 그대로 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Condor PX 같은 경우에는 was bred by Alma Seed Company in Brazil. 브라질에 있는 Alma Seed Company에 의해서 breed, B-R-E-E-D,
뭔가 재배하다. 그것의 PP형으로 bread,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lthough Alma has been selling Condor PX through its Argentinian distributors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의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 소재의 그 distributors, 유통업체들의 이것을 판매해 왔으나 몇 년 동안에는 slow to catch on until now. 지금까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catch on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큰 반향과 인기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좀 저조했었죠. 그러다 보니 investors, 투자자들은 also have taken notice, 주목하게 되고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알마 기업의 아주 빠른 improving fortunes. 여기서 fortunes는 행운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여기서 행운이라는 거는 큰 매출을 내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와 투자자들이 주목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아티클에 따르면 what is one condition? 컨디션도 굉장히 뜻이 많죠. 몸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의미에도 쓰지만 여기서는 조건 정도로 보여지고요. That affected wheat harvest. harvest는 수확이죠. 결국에 그 밀을 갖다가 수확하고 경작하고 이런 식의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이것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였겠는가? 하나의 요소가 무엇이었겠는가? excessive rain은 오히려 반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읽었을 때 below average temperatures가 아니라 above average temperatures, 온도는 평소보다 더 덥고 그런데 rainfall, 강수량은 below average, 평소보다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수량의 부족을 언급했었는데 여기서는 과다하게 비가 왔다 라고 번역이 됐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unusually, 때와 다르게 좀 다른, 평소보다 못한, 혹은 뭐 평소랑 다른, 그게 너무 따뜻한 날씨 이렇게 되니까 unusually warm이라는 단어가 표출하려고 했던 의미는 above average temperatures가 됐겠죠.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wheat를 만들기 위한 씨앗의 부족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그 wheat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밀밭, 거기가 loss, 일부 손실이 되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8세븐에서 등장하게 되는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특정 키워드의 단어가 제시가 yield라는 어휘가 되어 있죠. yield라는 어휘가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랑 가장 비슷한가? 네 개의 어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yield라는 어휘를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찾아봤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평균보다 높은 기온과 평균보다 못 미치는 강수량,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causing, 유발하게 되었다. fields, 이 밀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을 만한 밭에 유발을 시켰고 어떤 원인 제공을 했다. yield sharply less weight overall. 전반적으로 밀의 생산량과 수확량을 sharply, 급격하게 평소보다 더 less, 떨어지게 하게끔 yield.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yield라고 하는 어휘는 allow, 허가한다는 느낌이 되거나 그죠? 그리고 보기 B처럼 실패했다, 급격히 실패했다라고는 맥락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보기 C의 follow는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거나 추정하거나 뭔가를 따라하거나 준수하거나 이 정도로는 파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밀을 만들고 재배하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하고 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produce. 그래서 produce는 공장 같은 곳에서 물건을 제작할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식물 같은 것도 되고 아니면 어떤 곡식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티클에 따르면 Alma Seed Company가 무엇을 하였는가? 아르헨티나라는 단어는 많이 보였지만 아르헨티나로 자신네들의 기업을 이전하다라는 말은 읽은 적이 없죠. 그리고 보기 B, Condor PX라고 하는 특정 wheat 제품의 이름은 계속 읽었지만 구입하고 매입하는 입장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신규 업체에 금액적으로 투자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역시 읽은 적이 없습니다. 키워드로 질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Alma Seed Company를 봤을 때 Alma Seed Company에 의해서 품종 개량되듯이 재배가 된 것이 바로 Condor PX고요. Condor PX는 첫 번째 줄에 이 글의 처음서부터 어떤 wheat 제품의 이름으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wheat의 한 유형을 만들어낸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develop라는 어휘가 breed의 PP 형태,
bred에서 약간 파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속성은 웹페이지고요. 웹페이지에 맞춰서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세 문제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제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면 Andrew Murrow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콤마가 있고 명사, 콤마, 명사는 서로 간의 동격임을 표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founder, 설립자라고 해석이 되죠. Andrew Murrow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Andrew Murrow라는 사람은 늘 love the sea, 바다를 아주 사랑해왔다. 바다를 정말 좋아해온 사람이다. But 그렇지만 he's not always been the shipbuilder. 처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shipbuilder, 배, 조선학자 정도 되겠죠. 조선업자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어떤 배를 만드는 사람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일해왔던 사람은 아니다. 바다를 아주 좋아해온 사람이지만 he's known as today. as today, 오늘날처럼, 오늘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선업자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유명한 사람이 처음서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다. A civil engineer, 새로운 직업명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토목기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early years, early years는 말 그대로 초기에 해드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연역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early years라는 건 젊었을 때, when he was young 정도로 보여집니다. 젊었을 때는 토목기사 일을 했었고 he took a consultant position, 컨설턴트직을 취하게 되었다. 이 어휘는 Marseille이라고 발음이 된다는 건 미국식으로 마르세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국식 기호로 읽을 때 이 지역에서 컨설턴트직을 맡게 되었다. Almost a decade ago. 87에 자주 보여지는 걸로 판단이 되는 decade라는 어휘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10년 전에 마르세유에서 컨설턴트직을 맡게 되었다. In order to be closer to the ocean.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애정하고 좋아하는 그 바다, 해양이라는 곳에 더 가까워지고자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두세 줄은 이 사람을 쫙 훑어내려준 거죠.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shipbuilder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맨 처음에는 젊었을 적에 civil engineer로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가 변화가 점점 거듭되어 오면서 컨설턴트 포지션도 맞춰본 적이 있고 10년 전에. 자, 그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Mr. Murray soon found himself devoting nearly all of his free time to his passion, sailing. 점점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바가 나는 정말 시간의 많은 부분을 나의 열정이 느껴지는 부분인 sailing, 항해 쪽에 내가 자유시간을 다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나서 taking a chance. taking a chance는 뭔가 기회를 취하다의 느낌도 되겠지만 어떤 운명의 모험을 걸듯이 운명에 맡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He made yet another, yet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yet another은 뭔가가 잇따르는 혹은 또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거듭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He used his life savings. savings는 저축이라는 느낌도 있다 보니 명사로서 평생 모은 돈이 되겠죠.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sailboat, 요트나 보트죠 말 그대로 그것을 restoration,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컴퍼니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글의 제목에 founder이라는 단어가 위치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The Sailboat Factory, 회사 이름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소유 회사 이름. The company did so well in the first year. 첫 해만 해도 너무 좋은 업적을 냈다는 건 회사 매출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첫 해만 해도. 그래서 이로 인해 Mr. Murrow 씨가 결정을 내렸다. Share his success.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 성공을 나누겠다.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내가 베풀듯이 환원하겠다. 라는 말로 세팅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줄 보도록 하죠. He has also written a number of articles. 많은 글을 써왔네요. 근데 그 많은 글이 sailboat restoration에 관한 글이고 이 글이 Leading Industry Journal, 업계에서 선도하는 자리, 불굴의 자리에 놓여진 아주 좋은 그 인더스트리 저널들의 글을 많이 써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Murrow 씨의 단어의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profession 앞에 first라는 수서로 순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업 자체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현재 직업이나 미래 직업 이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이 사람의 커리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pbuilder는 지금 이 사람의 직업에 가깝고 consultant는 10년 전에 이 직을 맡게 됐지만 첫 일이라고 볼 수 없고 writer, freelance writer인 거라는 의미도 딱히 나온 적은 없어요. 마지막 쪽에 자신이 글을 많이 썼다라는 쪽에 하단 내용은 있었죠. 그래서 engineer, civil engineer로 시작했다. early years, 젊었을 적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B로 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머럴 씨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는 사실의 팩트 체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단어는 있었으나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바다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이지만 애초에 그 근처에서 자라나고 길러졌다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A하고 B 중에서 전혀 읽은 적이 없는 곧 은퇴할 계획이다.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를 보통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컴퍼니, 회사, 업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회사를 세일보트 그 복원하는 회사인 세일보트 팩토리라는 회사를 라이프 세이빙스, 평생 모은 돈을 이용해서 그 회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와 함께 키워드 own이 있었죠. 그 own하는 사람을 명사 형태로 owner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의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답은 A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160번 문제 단일 지문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명제의 문장을 넣기에 가장 좋은 삽입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 문장을 먼저 봤을 때 He began offering sailing lessons at a nearby lake after hours. After hours라는 표현들은 시간 이후에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원래 근무 시간이 끝난 후 근무 시간 끝나고 자유 시간이 있을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무언가 예시를 드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다운편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기에는 이 어휘의 부사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잘 어울려야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예를 들면이라는 어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하려면 이것의 예시에 대한 명제 문장이 앞에 놓쳐진다고 유추가 가능하죠. 거기에 놓여진다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신의 근무 외 시간에는 이 사람은 인근 호수에서 세일링에 관련된 레슨을 began offering. offer이라는 어휘는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제공하기 시작했다. 보통 따옴표 안에 있는 그 문장을 우리가 넣을 삽입 위치를 고를 때는 애초에 지문에 써져서 있었던 숫자, 이 후보들의 주변 맥락을 살피게 되는데 1, 2, 3, 4번의 앞뒤를 조금씩 살펴봤을 때 자신의 업체가 굉장히 잘 되고 첫 해만 해도 큰 성공을 거둔 바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 성공을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give back to 환원해야겠다. 지역사회에 내가 성공했으니 이것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문장 곧 4번 자리 앞자리에 이 지역사회에 베풀기 위한 노력으로 이 사람이 했던 예시로 들어가기에 딱 적절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으로 세팅되게 되고요. 자, 이제 161에서 163번입니다.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단일 지문. 글의 속성은 이메일입니다. 글의 속성에 이메일에 맞춰서 발수신자, 글쓴 날짜, 제목이 보여집니다. 발수신자에서 발신자는 시모나 웨스트우드라는 사람 한 명이 있었고요. 수신자로서 undisclosed recipients라는 어휘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데요. 복수명사다 보니. 그런데 어떤 특정 사람인지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공개 수신인들이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고요. 마치 단체 발송처럼 여러 명한테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6월 3일 날 글을 썼고 safety representative, 안전 뭔가 담당자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초반부에 서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As a follow-up, follow-up이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어휘로서 후속 조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행동이 선행이 됐고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잇따르는 행동,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로서라고 as가 들어가고 contract agreement, 계약서 정도 되겠죠. 어느 계약서냐면 5월 25일자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 보통 두 대상이 계약을 맺는 거다 보니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저버그 시티홀, 로저버그 시청. 자, 그 옆에 부제로 이 기업이나 이 시청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속성을 스폰서, 후원업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Thorey Construction, 어떤 건설회사 이름인데요. subcontractor라는 어휘는 업무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하청업체, 계약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간의 계약이죠. 이 두 곳의 계약이고요. A meeting was held. 그러니까 이 두 곳으로의 이 두 곳 사이에 5월 25일자 계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미팅이 열렸다.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었다. 6월 2일 날. 근데 어느 부분을 후속 조치로 얘기하려고 했냐면 selection of a safety representative 제목에 있었던 단어죠. 안전 담당자를 좀 임명을 하고자 위한 후속 조치. 안전 담당자를 무엇을 기반으로 임명을 할 거냐면
based on the safety requirements. 안전 요구 여러 조건들 및 procedures. 절차들. 그런데 이 안전 요구 조건들과 절차들은 no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이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고 언급이 돼 있는 그 절차나 이런 요건들에 부합하거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safety representative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었다. 자, 사람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피에르 드 파리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고요. 피에르 드 파리스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임명이 됐네요. Safety Representative로 For the project that Thoric Construction's expense. expense는 지출 비용. 지출 경비의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비에 관련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담당 Safety Representative로 이 사람이 선출이 되고 임명이 되었다. Thoric Construction has confirmed. Thoric Construction 측에서 확인을 해주고 확증을 해주었다. That 이하를 Mr. De Paris라는 사람은 fully qualified. 완벽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충분한 자격을 갖췄고 and has completed the 30-hour safe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raining course. 뭔가 safety requirements, 안전 요구 조건 및 안전 절차들에 관련된 교육 과정, 30시간짜리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Mr. De Paris 씨는 will provide a certificate. certificate는 이제 자격증 혹은 어떤 이수 과정 같은 것이 있으면 교육 과정 수료증 정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수료증을 시티홀 측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prior to beginning work on site. on site.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 측에 이 수료증을 낼 것입니다. Thoric Construction cannot delegate responsibility for project safety to third parties. 제3자에게는 절대 이 사람이 맡은 피에르 드 파리스라는 사람이 맡은 프로젝트 안전 관련된 업무와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절대 위임할 수 없다.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선정된 사람의 Mr. De Paris 씨께서 may not be substituted.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거나 대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will stay on site. 계속 현장에 머무를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할 때까지?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의 목적을 묻는 문제로 미팅이라는 단어가 단서로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팅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계약의 양측을 얘기하고 나서 초반부에서 읽었던 단어입니다. Meeting was held on June 2nd에서 나왔었죠. 미팅을 논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discuss the selection of a safety representative. Safety Representative 일을 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미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단어는 공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거기에 어떤 직책이 필요한데 그 포지션, 일자리를 fill, 채우기 위해서죠. 인력을 채용하고 충원하기 위함이죠. 정확히 말하면 sales representative 직을요. sales가 아니라 safety, safety representative 직을요. 그리고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safety requirements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적어 놓은 리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미팅했다? 전혀 잘못 언급이 됐고요. construction site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제안된 사이트를 논하려고 장소 논하는 거 아니었고 보기 D, final agreement, contract agreement라는 단어를 읽었지만 이런 합의서나 계약서의 최종 버전에 서명하고 체결하려고 라는 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De Paris라는 사람이 키워드로 등장했었던 사람이죠. 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Safety Representative로. 이 사람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비용들의 견적을 낸다. 대체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단에 기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연락을 한다. 대체자에게. 공석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구직 공고를. 전혀 맥락이 맞지 않아 보이고요. Proof of qualifications. 자신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거를 증빙하는 proof를 present. 제출하고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proof는 증거라는 것 자체도 있지만 증거문이라든지 증거물 아니면 증거문서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패러프레이즈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여기 써져 있던 내용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중하단부로 내려갈 때 certificate를 낼 것이다, 제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었었어요. 여기서 certificate는 내가 트레이닝 30시간짜리를 이수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교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동의어 찾기 문제로 제시가 됐고요. stay라는 단어를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서 그대로 찾아보면 거의 제일 마지막에 will stay on sit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on site에 있겠다. 현장에 stay 하겠다. 결국에 현장이라는 장소를 지연하겠다. 혹은
기다리거나 대기하다 혹은 reside라고 해서 거주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현장의 상황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현장에 계속 남아있을 거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것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stay, remain 동의어로 정답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64에서 67번은 text message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혹은 온라인 챗 디스커션, 채팅창 정도의 비슷한 형태의 대화 패턴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거고요. 보통 사람의 이름보다 성별을 통해서 먼저 성별이 아닌 이름 뒤에 성을 통해서 구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때가 많다 보니 자 뒤쪽에 사람 이름 뒤에 있는 성을 좀 봤을 때 포천이라는 사람하고요. 알바드리라는 사람 그리고 쟁이라는 사람 이번에 세 명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내 메신저 같은 연락망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10시 37분에 처음에 말을 시작한 사람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I was just asked라고 했으니까 be asked는 수동태니까 내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석이 되고요. By the financial officer 재무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라는 연락? Sitting on the firm's annual budget review 회사의 연례 버젯 예산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장소에 sit-in, 좀 앉아 있으라 라는 요청을 받았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sit-in 뒤에 뭔가 회의의 주제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회의에 참석해 달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겠다라는 요청은 말 그대로 참석인 거죠. 여기 sit-in 버젯 리뷰. 버젯 리뷰하는 자리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Therefore, 그래서 3시에 미팅을 못 갈 것 같네요. 우리가 오늘 3시에 미팅하기로 했었는데 재무 담당자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참석하라고 하는 바람에 거길 가야 돼서 못 가겠네요. 라는 얘기가 나왔고 10시 38분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Could we practice? 그러면 could we practice? 연습할 수 있는가? Tomorrow 우리가 내일 고객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을 그럼 좀 더 earlier 예정한 시간보다 일찍 할 수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What about reserving the conference room at 1 p.m.? 당신 시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시로 좀 앞당겨서 컨퍼런스 룸을 예약하는 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That will be better for me anyway. 나한테도 어찌됐건 그게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I need to leave at 4 p.m. 4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왜 나가냐면 doctor's appointment.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요. 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자 이제 처음에 말했던 fortune이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서 No such luck. 그러한 행운은 우리한테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도로 의역이 되고요. I'm looking at the schedule now. 지금 스케줄표 보고 있는데요. It's booked solid all afternoon. 오후 내내 solid하게 북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solid는 원래 고체, 완고한, 견고한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혼용이 되죠. 그런데 예약에 썼을 때는 fully booked.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픽스된 일정들에 그런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얘기고요. 장소가.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대화의 양상으로 또 Then why don't you both come to my office at 2 p.m. 그러면 2시에 그냥 당신 두 명 다 내 사무실로 오지 그래요. 컨퍼런스룸을 예약하는 것보다 그냥 사무실로 오지 그래요. 대화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 시간대를 통해서 대화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시에 다 같이 사무실로 오지 그래요. We can run through. 진행해보고 연습해보면 되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돼서 슬라이드 쇼랑 이런 거 다 내 사무실에서 연습합시다. Sounds good. 좋네요. Should I get a projector? 그럼 제가 audiovisual department, 시청각실 가서 장비로서 그 프로젝터를 좀 갖고 갈까요? 당신의 사무실로 갈 때. Don't bother. 괴롭히지 말라 본인 스스로를. 이 말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We can look at the slides on my computer screen. 그냥 내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로 같이 보죠 뭐. 라고 얘기를 했더니 Okay, see you lat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sounds good. 쌩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또 fortune이라는 사람이 okay. 라고 했다는 점에서 둘 다 2시에 이 사람의 사무실로 가서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문제, 포천이라는 사람이 왜 3시에 시간이 안 되는가? 결과적으로 채팅창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는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정인에 대한 언급된 멘트에서 정보의 단서를 찾아봤을 때 I was just asked by the financial officer to sit on the firm's annual budget review 이런 말이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sit in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는 그 버짓 관련 회의에 참석해달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전화를 받았다.
결국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해야 된다. 3시에. 아닌 것 같고요. attend a meeting. 그대로 단어가 노출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결국에 버짓 관련 리뷰를 하는 것이 이런 캐주얼한 대화는 아니잖아요. 회의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됐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4시에 직장에서 나가봐야 한다라는 제3자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하고 잘못 연결이 된 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고유 키워드로 등장하는 고유명사 이름이 알바드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무실을 사용하자, 왜 내 사무실을 사용할까요? 라는 제안을 왜 했는가? 라는 얘기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사무실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스 오피스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다 됐기 때문에, 시청각 장비가.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룸이 이용이 안 되니까 대용으로. D가 가장 맞아 보이고요. 대화의 흐름에서 이 사람이 사무실로 와라 라고 얘기를 제안하기 이전에 앞 사람이 컨퍼런스 룸 스케줄표를 봤더니 다 차 있다 오후 내내. 이런 말로 상당 부분의 대화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컨퍼런스룸 이용 시간대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되면 D가 가장 맞는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가 10시 42분을 단서로 don't bother 이라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그대로 찾아봤을 때 don't bother 뒤에 문장도 있지만 don't bother 이라는 말은 앞 사람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대답 형태였으므로 앞 사람의 말을 봤을 때 어디비주얼 장비 그 실에서 시청각실에서 제가 프로젝터를 좀 가져갈까요? 라고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 형태로 부정문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프로젝터를 가져갈까요? 그거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D로 가게 되고요.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과 흐름을 맞춘 개념으로 보여지고 오늘 오후에 disturb,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언급 아니었고요. reserve room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령도 아닌 것 같고 보기 C처럼 미팅에 올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었죠. 자, 시간대가 굉장히 많이 혼재하고 있는 대화였지만 이 3명의 사람을 공통적으로 엮어서 이 사람들이 언제 만날 것인가 라고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수긍한 시간대를 답으로 하게 됩니다. 2시에 내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라는 얘기에 밑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좋은 생각이에요. 혹은 제일 마지막도 오케이 하면서 2명이 다 수긍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은 느끼실 수 있으나 정답은 B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68에서 71번 이제 후반부입니다. 9번째 주문이다 보니까 단일 지문의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요. 글의 속성은 article입니다. 일단 신문 형태의 길이처럼 이렇게 세로 부분이 길게 세팅이 돼서 나온 신문 기사의 느낌을 좀 많이 살려준 지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될 수 있고요. 제목이 써져 있어요. 4월 2일 날 발행된 기사로 Nairobi Daily Journal이라고 써져 있고요. Two supermarket chains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슈퍼마켓 체인점이 지금 현재 competing 경쟁을 하고 있다. To be number one in Kenya. 케냐 지역에서 서로 넘버 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 Both retailers. 두 곳의 소매 업체가 어디냐면 AT Mart하고 Duggans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두 곳이 다 발표한 게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신념과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뭐 하기로? Please first. 1등의 자리에 오르겠다. 각자 그러고 있다. 굉장히 경쟁이 삼엄하다라는 느낌을 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초반부를 확인해 봤을 때 이제 AT Mart라고 해서 두 곳 중에 집중 조명된 곳 중에 첫 번째 곳 AT Mart에 대한 세부 설명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United Kingdom, 영국의 본거지를 두고 본부를 둔 곳이죠. Announced it was planning to launch, 런칭하려고 한다. Its first store in Nairobi. 나이로비 지역에 매장을 하나 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It is one of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s in the world.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 중에 한 곳인 AT 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점 중에 하나이다. 규모가 언급이 됐고요. 자, 이제 새로운 문단에서는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Duggans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Duggans라고 하는 곳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s not well known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다. 어디에서? Africa라고 하는 특수 지역 외부 outside로 나가면 그렇게 알려진 데는 아니다. 그러나 it is 이곳은 South Africa 지역에서는 가장 도미넌트하다. 도미넌트는 압도적이고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으로서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대단한 곳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has established a presence here.
여기 이곳에서는 presence를 확실하게 establish 해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presence는 출석이나 참석의 느낌도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한 존재감, 자신만의 존재감과 입지를 탄탄하게 확립해 놓은 곳이다. Now there are 8 Dugan stores in Kenya with a loyal customer base. 로열한 커스터머는 단골 고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충성심이 생길 정도로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결국에 단골 고객층을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8곳의 Dugan 스토어이 이 케냐 지역 내에서.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보다는 사실 세 번째 문단에 가깝죠. Some supermarket chains such as Wentworth라고 하는 새로운 슈퍼마켓 이름이 등장하였습니다. 아티클의 특성에 맞춰 어떤 단어의 집중 조명이 됐을 때 고유 명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Wentworth라고 해서 앞에서 언급됐던 주력된 두 기업이 아닌 다른 새로운 곳을 언급하면서 이곳은 United States, 미국의 본거지를 둔 곳인데 have not been willing to pay 뭔가 금액을 낸다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비용을 충당하고 싶지 않아 했다. What they consider to be exorbitant. exorbitant는 excessive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과도한, 너무 지나친. 근데 어떤 행동이 지나친 것보다는 이 어휘 자체는 뭔가 비용, 임대료나 돈 이런 그 액수가 너무 지나친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비용이라고 해서 단어가 leasing fees가 나오죠. 그 leasing fees가 너무 지나치게 비싼데 이거는 고려하고 싶지 않다. When their stores simply were not attracting a significant number of shoppers. 굉장히 상당수의 많은 쇼핑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때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임대료를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한 업체로 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웬트월스라고 하는 곳은 케냐 지역에서 단 2년 후에 몇 년 오래 하지 못하고 단 2년 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체인점 매장 중에 3곳을 문을 닫아버렸다. 임대료 내는 게 너무 비쌌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언급했었던 1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 듀건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듀건스라고 하는 곳은 그렇지만 이점과 우위에 놓여져 있었다. 이 회사는 created its own real estate division, D Properties Ltd. D Properties Limited, LTD 유한 책임 주식회사 정도 되지만 어쨌든 회사의 한 표현이죠. 결국에 D Properties Ltd라고 하는 real estate 부동산 그런 부문 자신만의 각자 고유 부분을 만들었다. This company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회사는 built for shopping complexes. 4곳의 쇼핑 컴플렉스를 만들어냈고 이 곳 중에 모든 각각의 곳은 전부 다 메인 테넌트, 이 건물의 주 세입자로 듀건스 기업이 입점하게 했다.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파생이 되고요. Moreover, 게다가 듀건스라고 하는 곳은 paid special attention. pay attention은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신경을 쓰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게 special attention이 된다면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썼다. tailoring, 옷 같은 것을 재단하고 만들 때도 쓰지만 뭔가를 작성하고 만들 때도 씁니다. product inventory, 입고되는 상품 목록이죠. 그 제품을 갖다가 local culture, 현지 문화에 맞춰서 굉장히 각고의 신경을 썼다. 특히나 제품 inventory 부분에. It also has developed an effective supply and delivery system. supply and delivery system. 뭔가 공급 및 배송 시스템도 개발을 했다. to service,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is famous on-site. on-site는 현장에서란 뜻도 있고요. 이 건물 자체의 사내의 란 뜻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 자체 쇼핑센터 컴플렉스 자체에 위치한 bakeries, 빵집, butcher shops, 정육점, 그리고 produce sections. produce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일 때는 농수산물, 농작물 코너 섹션 이 정도 되겠습니다. AT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언급됐던 두 경쟁 업체, 라이벌 업체 중에 한 곳이죠. AT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의 인지도는 더 넓게 쓰나 but it will need to be more innovative. 좀 더 혁신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compete against, 누구를 상대로 경쟁을 하려면 이미 너무 특정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듀건스 기업을 상대로 하려면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스태프 리포터인 수잔 커터 있었네요. 굉장히 헤비한 내용의 아티클을 같이 스캐닝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문제, 아티클이 무엇에 주로 관한 것인가? 글의 주된 목적을 묻고 있는데 business strategies, 어떤 사업 전략인데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 전략. 아닌 것 같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의 치열한 경쟁.
가장 비슷한 맥락으로 초반부서부터 competition의 동사 형태에서 나온 ing, competing으로 두 라이벌 업체를 계속 집중 조명하면서 나오는 글이 내용의 태반이었기 때문에 B가 가장 적절해 보이고 케냐 지역에서 아주 값싸게 싼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어떤 bargain 물품들을 찾는 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쇼핑몰스, 새롭게 지어진 쇼핑몰들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두 곳에 경쟁에 관련된 얘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Wentworth에 대해서 언급된 걸 답으로 해야 되는 특정 키워드 묻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Wentworth는 Dugan's 기업도 아니고 AT라고 언급됐던 그곳도 아니었죠. 특정 문단에서 새롭게 등장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entworth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Wentworth에 대한 얘기는 뭔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리고 그 문단의 마지막 쪽 하면서 케냐 지역에서 단 2년 후에 그 이상 하지 못하고 매장 3개를 close, 문을 닫았다로 언급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죠. 케냐 지역에서의 이 슈퍼 체인점의 사업과 영위는 굉장히 생각보다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단 2년밖에 안 됐다라는 느낌으로 only라는 수식을 받고 기간이 나왔다는 건 긴 기간으로 언급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을 C로 가고 South Africa 지역에서 브랜치 스토어의 태반이 갖고 있었다.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듀건스 기업에서 언급되는 표현이었고요. 고객층이 굉장히 단골층이 많다. 역시 듀건스라고 하는 곳에 대한 얘기였고 가족 단위의 소유 기업이다 라는 얘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Not mentioned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 혹은 그릇된 정보를 고르는 그런 문제죠. 듀건스라고 하는 곳에 accomplishment, 성취와 성과의 일환으로 언급되지 않은 걸 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real estate division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분명히 언급이 된 부분이었어요. 듀건스가 첫 단어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real estate division이라는 단어 그대로 노출이 가능하고요.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인 delivery system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놨다라 그랬는데 delivery system이라는 단어는 supply and delivery system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역시 듀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문단에서요.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on-site bakeries 라고 했는데 on-site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매장 안에 있는 현장의 근데 bakeries, butchers 이러면서 단어들이 언급된 부분이 노출이 되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명성이나 평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곳이 아니라 같이 경쟁한 업체 중에 하나인 AT마트. AT마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죠. 자, 이제 문장 넣기 위치 고르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다운편에 있는 문장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운편에 있는 문장의 주어 자체가 rent로 시작을 하는데 rent는 임대라는 행위도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때는 rent는 명사일 때 임대료란 뜻을 정말 많이 발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 desirable한 장소들에서의 임대료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desirable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굉장히 탐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이렇게 좋은 목이 좋은 이런 장소의 렌트료는 너무 비싸다. 여기 임대료를 얘기하는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이 들어간 자리까지는 지문에서 계속 Dugans라고 하는 곳하고 ATmart를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곳에서 Wentworth 같은 곳을 예로 드는 문장이 파생돼서 들어가는 문단에서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pay, 돈 낸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leasing fee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단일 지문 마지막 지문도 역시 article로 난이도가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지문이 파생이 되었고요. 문제는 2, 3, 4, 5 네 문제가 들어갑니다. Threat Quest Outfitters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3월 6일자 웨스턴에 실린 글입니다. Threat Quest Outfitters라고 하는 곳이 어제 발표를 했다. DER을 It is the new sponsor. 이제 자신들이 Western Panthers Basketball Team이라고 하는 특정 농구팀에 대한 자기네들이 새로운 스폰서다. 후원업체다라는 걸 발표했다.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새로운 고유명사 말리너 스포츠사를 3월 1일부로 대신하게 되었다. 여기 이 기업이 기존 후원사였고 이제 언급되는 Threat Quest Outfitters가 새로운 후원사가 된 거죠. According to information from the Mariner Sports의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It's long time, 오랜 시간 지속된 sponsorship agreement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시즌 말에 그리고 and was not renewed, 재계약은 하지 않게 되었다. Mariner Sports사는 그 이후로 closed down, 폐쇄하고 닫았다. Active wear은 활동적인 옷이다 보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 정도로 보시면 되다 보니 운동복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복 부문은 이제
그만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focus on 이제 주력하려고 야외 레크레이셔널 장비에 좀 더 주력하기 위해서 이번 그 스폰서 후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토대로 그 이후로 Activewear 디비전도 문 닫게 되었다. Under the new sponsorship agreement 하에서 이제 ThreadQuest Outfitters 기업은 official game balls 이제 공식적인 스포츠 게임에 필요한 공이라든지 네트 같은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이다. 후원사다 보니 According to an email from the company's marketing director 이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인 마사쉬라는 사람이 써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 컴퍼니는 또한 also provide the players jerseys 상의를 얘기하고 shorts 반바지니까 하의입니다. 농구할 때 입는 상하이 그리고 court 농구 코트에서 신을 수 있는 운동용 shoes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자 이제 따옴표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Transportation and lodging cost. 뭔가 transportation은 이제 교통비죠. 교통비 및 lodging, 숙박에 관련된 비용 associated with out of town games. out of town은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가장 비슷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원정 게임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원정 게임에 관련된 이런 데 가려면 아무래도 교통비도 들 거고 숙박비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측 후원사의 책임이 아니라 팀의 responsibility. 우리 팀 자체의 책임으로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다만 이런 비용은 largely 주로 cover 누구에 의해서 비용이 부담이 되냐면 ticket sales. 경기를 보러 오신 분들의 티켓 판매량으로 이런 것들은 충당이 좀 될 겁니다. 상당 부분 이라고 이 팀의 코치인 사람 이름 페드로 카르데나스가 언급하였다. 자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Mr. 카르데나스 씨는 along with 그냥 with와 비슷한 전치사 정도로 사용이 되면서 함께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팀의 비즈니스 매니저와 facility 시설 및 장비 매니저와 함께 helped negotiate the terms of the new sponsorship agreement. 새로운 그 스폰서십 협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조항에 대해서 negotiate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다. Mr. 카르데나스 씨는 트레이닝, athletic 트레이닝 부분을 전공한 사람이다. 하스턴 대학교에서 그걸 공부했고 worked for several competitive 아주 전도 유망하고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바스켓볼 팀, 이 지역 몇몇 바스켓볼 팀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 Advising on injury prevention, 운동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부상을 막는 것에 조언을 하거나 providing treatment, 어떤 적절한 신체 부상에 대한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정보를 이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커리어를 발전하면서 우리 Panthers 기업의 Panthers 팀에 조인하게 되었다. 코치로서 기업보다는 아까 언급했던 바스켓볼 팀 이름인 것 같고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a long and fruitful relationship. 굉장히 오랜 시간 탄탄하게 유익하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랍니다. 누구와? ThreadQuest Outfitters하고. 여기가 이 바스켓볼 팀의 후원 업체였죠. 자 이제 이 아티클에 대한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바스켓볼 코치. 근데 새로 부임한 코치는 아니었어요. 그죠? 새로운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고요. 보기 B. 팀의 supporter이라는 단어 역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supporter도 지지자, 후원자이기 때문에 sponsor하고 아주 흡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supporter가 바뀌었다는 것은 곧 후원 업체가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회사의 마케팅 계획에 대한 얘기인 시라든지 팀의 일정에 대한 업데이트, 변경이나 새로운 정보를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특정 키워드로 등장했던 기업 이름 Marliner Sports. Marliner Sports는 어디였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그대로 단어를 찾아보면 원래 후원 업체였어요. 근데 원래 이 바스켓볼 팀을 후원했던 업체인데 계약이 오랜 시간 동안 협약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만기가 되면서 그 만기를 기점으로 갱신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재계약을. 근데 이곳이 이제 서브 문장으로 나오면서 그 이후로 closed down its activewear 운동복 부문을 이제 접고 outdoor recreational equipment 부분에 주력한다는 얘기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노출을 시키자면 athletic clothing 역시 패러프레이징 됐죠. 운동하는데 입는 옷이니까 이것이 표현한 단어가 activewear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no longer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패러프레이징이 전반적으로 됐고요. 웨스턴 지역의 소매 매장, 할인점, 직판장 정도를 닫을 것이다. 가게를 닫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카르데나스라고 해서 언급됐던 이 바스켓볼 팀의 현 코치죠. 이 사람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라고 전혀 볼 수 없고요. ThreadQuest Outfitters하고 합병을 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Western Panthers의 budget, 예산의 어느 부분이 자, 문제가 좀 길게 파생이 됐고요. is funded by 자금을 받는다죠. 수동태니까.
audience attendance at games. 자, 이 단어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audience는 청중이나 관람객이에요. 군중. 그런데 attendance는 참석한다는 얘기죠. 그게 게임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참석한다면 뭘 사야 될까요? 티켓을 사야 됩니다. 결국에 이 게임에 참석하는 군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게임을 현장에서 본다는 얘기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티켓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티켓 세일즈로 인해서 태반의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 바로 원정 경기를 뛰러 나가는 선수들을 위한 transportation과 lodging cost, 숙박 비용이었죠. 결국에 제일 비슷한 내용은 이 팀이 travel, 외부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하게 될 때가 제일 맞지. 유니폼이라든지 footwear, 신발, 바스켓볼에 필요한 뭐 네트나 공,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언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후원 업체에서 충당해 줄 것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청중이나 관중이 해주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스터 카르디네스의 이전 직업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직업이 아니라 시점상의 어느 정도의 혼선을 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케팅 디렉터 혹은 비즈니스 매니저, 전혀 이 사람의 직업으로 언급된 게 아니죠. 특히나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약의 협상 단계에 있어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이 사람 자체의 이전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비즈니스 매니저 및 Facility Equipment 매니저와 함께 협상에 참여했다라고 같이 언급된 직종일 뿐 이 사람의 이전 커리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조금 더 저명한 그 지역의 농구 팀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선수들의 인jury, 부상에 관련된 걸 조금 조언을 해주고 치료도 알려주고 할 수 있다면 스포츠에 관련된 트레이너 정도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패러프레이징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10지문의 단일 지문 기출 문제로 같이 풀이를 경험해 보시고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